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려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영어를 시작하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죠. 킨더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영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엄마와 함께 시작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엄마와 함께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엄마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의 소리가 우리가 쓰는 한글의 소리보다 약간은 더 높은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면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를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 영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영어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어를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우리 영어 배울까? 영어 해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영어 싫어요. 나 영어 안 할 거예요. 영어 배우기 싫어. 영어 싫단 말이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할 때 왜 싫어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요. 엄마와 함께 시작을 하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엄마가 아닌 처음 시작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엄마와 함께 시작하면 그 불안한 요소들을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엄마가 아이의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잖아요. 아이가 듣기에는 그래도 편안한 목소리로 영어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시작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제임스 리딩을 11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될까라는 고민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시작을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면 영어의 시작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영어의 시작은 어떨까요? 영어의 시작이 아주 잘 될 수 있겠죠.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다른 아이들과 견주고 비교해서 누구는 뭐 한다던데 누구는 뭐 한다던데 해서 우리 아이를 점점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가 없이 영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영어를 싫어하게 되냐면 초등학교 4, 5학년까지도 영어를 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음소인지 능력이 어렸을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포닉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읽어내게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력이 너무 한글화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시작이 늦거나 빠르거나 하는 거는 없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시작을 하게 되면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는 정말 재밌는 거야 라고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진입시켜 줄까, 영어를 시작하게 해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24개월령 정도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라는 게 하나의 놀이, 하나의 재미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영어 하자, 영어 공부하자란 말조차 하지 않고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영어를 천천히 진입을 시켜줍니다. 영어를 진입을 시켜줄 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한다거나 영어책 읽기를 한다거나 교재를 한다거나 컴퓨터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어떤 걸 사용하든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과의 시작도 좋겠지만 우선은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나 또는 다른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부가 있거나 낯을 가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 시작을 해서
온라인, 영어책, 교재 무엇이든 엄마가 즐거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어책 읽기로 영어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책 읽기로 영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문장으로 영어를 듣기 때문에 스토리를 타고 흘러가는 방법을 터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책을 읽어줄 때 엄마의 표정과 손짓을 보면서 또 아이도 그거를 교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책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음소인지부터 시켜주려고 큰 노력을 합니다. 음소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제가 파닉스 영상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소인지를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숏볼, 롱볼 순서로 아이들한테 음소인지를 시켜주면 좋은데요. 그렇게 음소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색깔입니다. 그리고 컬러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먹는 이런 단어들부터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파닉스를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컬러나 숫자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배우는 한글과 비슷한 단어들 먹다, 보다, 듣다, 엄마, 아빠 이런 단어들도 아주 처음부터 영어책으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나 아이들이 크고 작고 big and small 이나 circle, triangle 등등 모양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교육을 할 때도 도형이나 색깔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흥미 유발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엄마랑 아빠와 함께 영어책 읽기를 하되 영어책 읽기를 할 때도 맨 처음부터 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영어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틀어주는 순간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파닉스 책을 사가지고요. 색깔이나 도형이나 아주 기본 단어로 된 그런 교재들로 엄마랑 아빠랑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아주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이가 듣고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가 아니라 파닉스 북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이미지가 있고 밑에 글자가 있고 그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고 단모음 배우고 장모음 배우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이미지를 엄마가 그대로 말을 해준다거나 뭐 물론 원어민의 CD를 들으면서 엄마랑 함께 하면 괜찮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의 발음이 안 좋더라도 엄마가 발음에 자신이 없더라도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엄마랑 아빠랑 시작을 하게 되고 그걸 너무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닌 그냥 들려주고 이거는 이런 글자야 이 정도 우선 듣기 먼저 해주고 단어의 첫 글자를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어느 순간 그게 눈에 보일 거고요. 그게 보인 다음에는 그거를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 마지막 글자가 보이고 모음과의 조합이 우리 두뇌에서 본능적으로 학습을 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파닉스 교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거 뭐야 이거 B잖아 B는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합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와 아빠가 편안한 상태에서 들려주고 한번 찾아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소인지의 개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인지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소리를 아이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는 거고 그 귀에 들린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고 그 이미지의 글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마치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그림과 그림을 틀린 그림 찾는 것처럼 엄마랑 아빠랑 함께 찾아보는 방식 그런 마인드로 우리 영유아들 우리 어린 친구들 영어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마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아주 얇은 영어책부터 들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파닉스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파닉스 티칭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영상을 보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엄마 아빠와 함께 시작을 하자.
나중에 몇 달 뒤에 학원을 보내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자. 이거 뭐야? 틀렸어. 확인하고 지적하고 틀린 거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닌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음소인지의 개념, 아주 작은 영어의 음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가 어떤 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3, 4개월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지금 ORT도 읽고 있는데요. 아주 얇은 책, Learn to Read 같은 경우는 의미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아직 ORT는 의미 파악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50%, 60% 정도의 스토리는 아이가 이해를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아는 세 단어, 네 단어 가지고 아이가 유비 추리를 해서 스토리를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음소인지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게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음소인지를 시켜주고 나서 글자 읽기, 영어책 읽기를 시작을 하면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없이 잘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발 스트레스 없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블로그 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